주식 투자 16줄서는 가계에 숨겨진 비밀.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 숨쉬는 전쟁터에서 준비 없이 시험 삼아 약간의 실탄만 가지고 소총을 들고 나간다면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죠.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들 부자들이고요. 물론 아직도 하이에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먹잇감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하이에나들을 무시하고 고고히 불을 즐기는 사람들은 부의 기술을 철저히 학습하고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익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만장자의 꿈 1편부터 읽어가세요. 부의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백만장자가 되자 편에서 주식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1년간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유혹하는 경제의 심리학 2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줄 서는 가게에 숨겨진 비밀. 사실 맛은 잘 모르겠다. 다만 1시간 동안 줄 서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 맛있게 먹은 것 같다.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정보에 혼란이 일어날 경우 이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 마이너스 인지 부조화. 이처럼 자신의 시간이 어떤 대상에 투자되면 될수록 특별한 애착을 갖게 된다.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가전제품 회사에서 신제품 출시 전 주부 모니터 요원을 뽑는다. 투자한 시간만큼 애착을 가진다. 랭거 심리학자. 복권에 당첨되는 여부는 순전히 운에 달려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많이 가진 만큼 당첨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것과 다르게 평가한다. 다들 자신만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책 중에서 6. 원하는 대로 이끌어준다. 고정관념은 소비의 1등 공신이다. 소비를 지배하는 고정관념의 법칙. 영화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은 스티븐스 스필버그, 소프트웨어 시장의 선두주자는 빌 게이츠, 가장 빨리 음식을 배달하는 업체는 도미노 피자, 가장 많이 찾아가는 커피숍은 스타벅스 등. 사람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 어린 시절부터 사실 확인 없이 습득된 그대로 고정된 관념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신념이 도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전은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난다. 백인이 아름답다. 사실 시장에 특별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제품의 속성이나 특징에 대해서는 단서에 의존해서 힌트를 얻는다. 단서란 곧 소비자가 학습한 고정관념이다. 대표적인 것이 싼 게 비지떡이다. 소비자의 고정관념을 거슬리지 말라. 왜 높은 가격이 높은 품질을 보장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학습되었기 때문이다. 어줍잖게 1등을 흉내낼 필요는 없다. 소비자의 고정관념은 무척 강해서 머릿속에 선점된 이미지를 공략하기는 매우 어렵다. 차라리 고정관념을 뒤집기보다는 소비자가 원하고 좋아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전략이다. 요즘은 쿨한 게 유행이다. 괜히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최고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건 아니야라고 하기보다는 그래, 맞다라고 맞장구 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도 바쁜 세상을 사는 또 하나의 지혜이다. 7. 내 마음속에 특별하게 감춰진 마음속의 장부가 소비를 부추긴다. 절약의 의미가 달라졌다. 정말 죽겠다. 고 아우성쳐도. 뒤로는 소비자의 지갑을 털기 위해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연구하는 게 바로 장사꾼들이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중고품을 구입하고 절약한 돈으로 신상품을 사는 것이다. 예전엔 절약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영역의 지출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절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갑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다. 소비를 하면서도 검소한 분위기를 즐기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소비자는 진화한다. 해외 고급 리조트에서 안락한 휴가를 즐기는 사람이 눈을 휘둥거리며 할인 제품과 중고 브랜드 상품전을 찾아다니는 현상은 소비 패턴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생활비가 반으로 줄어든 만큼 지출 목록에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씀씀이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로 인해
불황에도 여전히 특가 제품의 소비는 유지되는 반면 중고시장은 이래저래 커지고 또 바빠지는 것이다. 이처럼 아낄 때는 아끼면서 소비를 늘리는 행동 패턴은 경기 회복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제 상황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중고품과 신상품을 함께 파는 백화점의 판매 전략. 카즈이사 교수는 소비자가 각기 다른 심리 주머니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듯 행동하며 상황에 따라 다른 지갑을 사용한다. 절약으로 비축한 돈을 심리적인 특별 회계로 이입시켰다가 또 다른 지출에 돌려 사용하는 것이다. 일본의 코메이오 백화점에서는 고급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데 중고품과 신상품을 효인도에 진열되어 있다. 고객들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경제 사정에 따라 두 가지 중에 적당한 것을 구입한다. 흔들리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붙잡아 매상을 올리는 것이다. 모두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의 특별하게. 이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척도는 한 가지가 아니다. 사람의 수만큼 각기 다른 개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한 사람 안에도 몇 가지 다른 척도가 있어. 때에 따라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들의 지갑은 때와 장소, 기분에 따라 쉽게 열리기도 하고 꽉 닫히기도 한다. 절약이 미덕이라지만 세상은 갖고 싶은 물건과 서비스가 넘쳐난다. 더욱이 개성을 중시하고 자신을 소중히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이 같은 에너지가 자연스레 소비 습관을 자극하고 있다. 내 마음속의 특별회계라고 하는 색다른 지갑이 새로운 소비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8. 판단마비에 빠진 사람들 선택의 홍수시대. 단순함으로 승부한다. 간단한 것은 아름답다. 단순 기능 제품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이유가 단순히 가격이 싸기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기능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아무리 호기심이 많은 일본인들이라도 눈 깜짝할 때마다 쏟아지는 제품을 제대로 고르기란 쉽지 않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일종의 심리적 중압감 때문에 상품을 고르기 힘들어지는 결정마비에 빠지는 것이다. 결정마비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생기게 되는 판단의 혼란을 뜻한다. 복잡한 의사결정일수록 정보 처리 능력의 한계 내에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넥슨과 닌텐도의 간단한 게임 열풍. 간사이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단순함, 가요나 동요 연주. 매일 판매 경향이 달라지는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시대의 평가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상품에 안심하게 된다. 사람은 급속하게 진보되는 기술 혁신의 혜택을 향유하길 원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숨을 헐떡이게 되고 때로는 냉정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다 기억하기도 힘들거니와 심지어는 귀찮기까지 하다. 단순한 상품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이 같은 솔직한 심리는 어쩌면 정보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방어 본능일지도 모른다. 9. 시간이 관심이고 소비다. 충성도는 시간 투자에 비례한다. 줄 서는 가게에 숨겨진 비밀. 사실 맛은 잘 모르겠다. 다만 1시간 동안 줄 서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 맛있게 먹은 것 같다.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정보에 혼란이 일어날 경우 이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 인지부조화. 이처럼 자신의 시간이 어떤 대상에 투자되면 될수록 특별한 애착을 갖게 된다.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가전제품 회사에서 신제품 출시 전 주부 모니터 요원을 뽑는다. 투자한 시간만큼 애착을 가진다. 랭거 심리학자. 복권에 당첨되는 여부는 순전히 운에 달려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많이 가진 만큼 당첨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것과 다르게 평가한다. 다들 자신만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팔려면 고객의 시간을 끌어라. 영업자들은 먼저 고객의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지 않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문을 여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 고객의 시간을 뺏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을 한 것이다. 영업자들은 제품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얘기를 이어나가면서 고객의 시간을 확보한다. 30분, 1시간이 지나면 고객의 70%에서 80%가 무슨 제품인지 얘기나 들어보자 고 말한다. 이제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까운 것이다.
이쯤 되면 계약은 거의 이루어진 것이나 같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에이,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주변 사람에게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말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회사에 항의하기도 한다. 10. 똑같은 재료라도 요리법을 달리하라. 덤을 활용하는 비법. 당신께만 드립니다. That's not all 기법 경제심리학.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에게 프리미엄을 붙여주어 구매하도록 만드는 수법이다. 소비자는 보이지 않는 호의에 약하다. 특별히 당신에게만 서비스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누구나 특전에 약하다. 상대가 자신에게만큼은 남들과 차별되는 무언가의 가치를 제공했을 때 사람들은 쉽게 넘어간다. 상호적인 호의. 상대가 나를 위해 특별히 호의를 베풀어 주었으니 나도 호의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자신에게만 경품을 준다거나 할인을 해주었을 때 해당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쌍방의 호의를 완결짓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상품 가격에 대한 무게중심이 급격히 빠진다는 것이다. 가격 때문에 살까 말까를 망설이는 사람에게 경품이나 할인 등의 특전을 준다고 하면 그 순간 가격 부담이 상쇄된다. 이 같은 전략의 목표는 이익이다는 느낌이 승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상대가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11. 어른에겐 향수를 아이에겐 소유를 다 큰 어른들을 위한 키덜트 마케팅. 키덜트 쇼핑은 어린 시절 경험했던 갖가지 향수를 잊지 못한 어른들이 그 경험을 다시 소비로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키덜트 현상은 소비문화전 영역에서 고루 나타난다. 이 같은 행동의 저변에는 도중에 그만두면 이제까지 쏟아부은 돈이 아깝다는 심리가 있으며 그것을 강박관념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들 시리즈 상품을 구매하는 습관에는 한 번 시작하면 전부를 구비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한다. 여기에 어릴 때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던 시리즈를 경제력이 생긴 어른이 되어 구입함으로써 소원을 이루려는 심리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상품 하나는 수백 엔이 되겠지만 시리즈를 모두 갖추려면 수천 수만 엔의 출혈을 각오해야 한다. 관광명소가 된 장난감 회사 박물관. 다 큰 어른들이 아이들이나 좋아할 만한 장난감에 열광할까? 반디 캐릭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20대 40대 남성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유를 유년 회귀로 나타났다고 한다. 불안과 고용불안 등으로 하루하루가 고달픈 중년 남성들이 유년 시절로 회귀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작된 허위 기억을 따르는 환상여행 위싱턴대 심리학 교수 엘리자벳 로프터스. 문화산업 개종사자들이 성인 소비자들에게 어린 시절이 얼마나 좋았는가 하는 허위 기억을 창조하도록 함으로써 어린 시절의 향수를 상품 형식으로 사용한다. 갈수록 생존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어른들은 자기 세계에 대한 공포증을 없애기 위해서 환상의 세계를 선택하고 싶어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리스만의 분석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한쪽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솔직히 응하여 행동하는 자기지향형, 다른 하나는 내면의 목소리보다는 유행을 중시 여기는 타인지향형이다. 그런데 최근 타인지향형이 많아지면서 자기지향형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이들 사이에서는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강해져 복고 상품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 여기에 뒤를 이어 타인지향형 사람들이 편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복고 상품 컬렉션이 남성 중심으로 이어졌지만 일상품에 미니어처를 선물로 주는 상품이 등장하면서 주부들에게까지 서서히 번지고 있다. 또한 이런 붐이 젊은 층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나이를 감춰주는 영어 용어 액티브 시니어, 머추어 성숙하다, 퀸 사이즈, 빅 사이즈 여성 등 정부에서는 국어 사용을 장려해도 영어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12. 이제는 공간 싸움이다. 지나가는 길에 덫을 놓아라. 보이는 대로 산다.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들은 합리적인 소비자가 아니다. 메모지에 구매 목록을 적어온 사람조차도 가끔 이것도 사야겠네 하고 계획에 없던 물건을 사곤 한다. 사람들은 이처럼 계획이나 숙고, 평가 없이 순간의 충동에 의해 상품을 산다. 충동구매란 자잘한 생필품을 가리킨다. 이런 물건을 구매한다고 해서 어떤 위험이 닥치거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잠깐이나마 구매자가 즐거워지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충동구매의 이면에는 숨은 전략이 적지 않다.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초콜릿 회사의 판매 전략.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판로 때문이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서도 소비자에게 전할 통로가 없으면 아무리 천재적인 아이디어라도 사장될 수밖에 없다. 물은 입구와 먼 곳에, 사탕은 계산대 앞에. 샴푸와 린스 등 목욕용품은 진열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매출이 늘어난다. 장바구니 분석.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가격, 위치, 날씨 등의 조건에 따라 각각의 매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한 다음 해당 제품이 가장 잘 팔리는 최적의 환경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은 생각도 바꾸셨고 매일 실천하고 계시고 대뇌의 구조도 재배열되고 있는 중이니 이제 백만장자가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천만장자, 억만장자의 길을 위해 다같이 파이팅 합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잊지 마세요. 인맥 레버리지를 구축하세요. 댓글로 서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음을 유혹하는 경제의 심리학 3편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